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좀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매일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이 들어주신다고 하셔도 저는 하는 게 좋으니까, 겸사겸사, 그래도 하게 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 할 텐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목은 하위 전략은 상위 전략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저는 그 2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회사를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을이었죠. 갑을병 정에 가까운데 갑질도 많이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은 뭐 시대가 좋아졌지만은 제가 처음 일을 할 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 분위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생활이 힘들다, 너무 어렵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을 잘 못해서긴 합니다. 사실은 요리사가 아닌데 요리사인 줄 알고 열심히 개발을 했었는데 다 엉망진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대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장, 요리를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이제 수많은 이제 그 몇십 년에 가까운 시행착오를 겪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 실력만 는 건 아니고 처세술도 많이 늘었죠. 처세술. 그러니까 처세술이 많이 는 거는 회사 생활도 있지만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항력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헤아려 주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헤아려 준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이 매일 막 엄청난 걸 쏟아냅니다. 말도 안 되는, 완전 또 새로 만들어 달라, 뭐 해달라, 뭐 요구사항 하나만 해도 사실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정도로, 몇 천만 원 더 달라 해야 될 정도로 하는 상황도 일단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제가 헤아려 주냐면은 모르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립니다. 그게 뭐 돈이 들든 안 들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위 전략은 이 상위 전략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팀원들한테 질문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일을 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요리조리 아슬아슬 정말 선만 넘지 않는 형태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조용한 퇴사라고 해서 인기 있는 거 있죠. 월급은 받아가지만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거든요. 그런 하위 전략을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도 놀라운 전략이죠. 조용한 퇴사라니. 이 회사의 어떤 부당함과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어요. 상위 전략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위 전략의 어떤 그런 수법을 쓰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보다 밑에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용한 퇴사보다 더 밑에 있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 상위 전략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위 전략 같아. 그래서 원래 그러면 꽃뱀이 이제 아니면 제비가 자기 피해자 이제 피해를 주려고 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안 받잖아요. 당연히 상처는 피해자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이 있는 사람은 전략이 없는 사람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상위 전략이라고 하냐면 정말 좋은 전략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장하고 이 세상에 이바지도 하고 삶도 기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안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기버라는 책에 보면 최상위 기버라는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전부 다 감정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헤아려 줄 수 있으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상대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나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사고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물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 양자역학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시세계가 있고 거시세계가 있고 고전역학이 있고 양자역학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아는 만큼 더 저 차원으로 내려간 만큼 더 상위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 속이는 레벨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은 계속 노예를 창출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학이나 뭐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세상을 자꾸 우리가 속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다 보니까 거기 휘둘리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은 거기에 많이 휘둘립니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휘둘리진 않는데 선한 길이 아닌 악한 길을 많이 선택하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나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자기가 그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악의 평범성에 물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이용하고 속으로 이렇게 하고 능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순수하지 않고, 그 피해는 누가 받냐? 자기가 돌려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인생에서 우리 다들 너무 슬퍼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출근 시간에 속도가 4, 5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역시 서울은 대단하긴 하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위 전략은 정말 상처 안 받느냐? 상처 안 받습니다. 또 저의 그 상위 전략은 뭐냐면은,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인생은 저는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 수준 낮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제가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거, 이런 것들 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은, 이거는 당연히 저는 기독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배움과 뭔가 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미래를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미래도 제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찌어찌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강하고 선하면은 탈이 없다. 강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선하면 탈이 없다.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강함이 없는 거죠. 계속 감정에 휘둘리고, 뭐 과거에 휘둘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걱정과 두려움이 없거든요.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없고, 예를 들면 병에 걸려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냥 감사 전략이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를 즐깁니다. 까르페 디엠이 현재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지금에 집중한다. 지금에 올라오는 감정들에 집중하고, 그 감정들의 선택은 대부분 인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저한테 일을 많이 주든, 뒤에서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오해를 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방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더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또 강하고 선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거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없어요. 슬픔은 저는 담대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린 거죠. 그냥 아프거나 뭐 어렵거나 이런 것들 자체도 감사하고 복이다. 그거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 해주시는 것들의 치안부터 해서 경찰, 우리같이 우리나라처럼 112 전화하면 바로 경찰이 오고 119 전화하면 바로 구급대가 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도 보완이 너무 잘 돼 있고, 이 세상이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 담대하고, 슬픈 감정이나 뭐 어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자체가 저는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마술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감정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저의 감정을 타인이 어떻게 보면 휘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황에 놓여가지고 우리가 압박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지금 고객사한테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놀러 간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면은 막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그 회사에 그 기술 부채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다 해달라 합니다. 막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부터 해서 저한테 전부 다 해달라고 해요. 근데 뭐 저는 좋잖아요. 그거 다 하면은 제가 그걸 다 하면은 저는 제 거 할 때도 더 편하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유창해진다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던 간에. 그리고 저한테 막 해달라는 게 허드렛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기술적으로 막히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걸 매번 하니까 머릿속에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빈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가면 권한 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롤은 내 롤이 아니에요. 이 역할은 제 역할이 아니에요. 인프라도 전부 다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막 그걸 무기 삼기도 하고 뭐 방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장 어려운 뭐 설계라든지 기획이 빠졌을 때, 아니면 뭐 스토어에 다 배포하고 뭐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유사도 검색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 어려움을 저항력을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쓰는 장치가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일을 하다가 누가 질문하면 신나서 달려가가지고 질문을, 거기에 대한 진심을 다해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머릿속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뇌를 더 많이 쓰기 위함이죠. 어려운 질문을 듣는 순간 트리거가 걸려서 해결될 때까지 그 질문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 정말 디테일한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들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들고 있으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머리 아파가지고 다 스트레스 받아가 잠도 못 이루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 들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돈 욕심이나 어떤 체면이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정욕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들고 있고 많이 실패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어려움을 실패했을 때 정말 엑기스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를 괴롭히고 싶어도, 저를 이용하고 막 쓰고 버리고 싶어도, 막 살인멸구 하고 싶고 토사구팽 하고 싶어도 저를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게, 저는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남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이용하는 거를 저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야말로 저는 너무 기쁜 일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분이 좋은 걸 좋아하는데, 상대가 저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저는 기분이 더 좋기 때문에, 왜냐면 더 좋은 걸 가져가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이 노동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또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제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어려움을 직면해 나가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영화 주인공들 다 그렇거든요. 우리 스피드 영화만 봐도 막 그 주인공이 그 속도를 줄일 수 없는 버스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자기 목숨을 바치고, 우리 모든 영웅 영화들은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분들은 다 상위 전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나쁘게 살면은 이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매일 마찰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될 건 천천히 가야 되고, 뭐 가야 되는데 자꾸 서둘고 막 기획도 계속 바꾸고 타인의 어떤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도망가고 리더십은 부족해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해심만 넓어도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상태가 되면은 누구도 날 묶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제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막을 법이 없어요. 좋은 일을 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막아요? 아무도 안 막죠. 당연히 비난 들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야. 정말 우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막 소송하고 막 뒤에서 어떻게든 막 표정 썩어 있고 막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저항력이 아주 낮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어렵게 사는지 정말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중요시 여겨야 돼. 육체보다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은 전부 다 닫혀 있고 거의 보이지 않는, 전부 다 이제 기부스하고 계신 거죠. 마음이 닫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이 세상이 아무리 뭐 인간이 힘들지 않게 해줘도 그 마음은 계속 무겁고 어렵고 계속 갖고 있는 소중한 건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엄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니 그 갖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주변을 계속 괴롭히고 정말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위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상위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 전략을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상위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반대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때 10개 이상 질문이 달렸을 때도 저에 대해서 모순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신 거죠. 근데 하위 전략은 상위 전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가 왜 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원리를 알아야 그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기 위한 방법도 경험과 헌신과 그 도전에서 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본주의가 재밌는 게 뭐냐면 회사는 다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도전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어렵기 때문에 막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딜 가든 즐겁다. 어딜 가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평생 즐거울 수 있다. 평생 심심하지 않을 수 있다. 평생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너무 헛소리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